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가운데 학생 확진이 끊이지 않으면서 교육당국이 원격 수업을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특히 행사와 모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학생 확진 판정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어제와 오늘 오후 5시까지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12명 가운데 3분의 1인 4명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재학생. 대부분 가족이나 친구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고 최종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확진된 학생이 있다 정도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또 저희 전체 원격으로 돌아가서 학사 운영되고 있어가지고요. 그런 건 없습니다. 학생들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고 그에 따른 자가격리자도 늘면서 제주도 교육청은 당초 오늘까지였던 제주시 동지역 유치원과 초중학교 그리고 도내 모든 고등학교의 원격 수업을 2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서귀포시 동지역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제외했습니다. 고등학교인 경우에는 초중학교하고는 달리 여러 지역에서 학생들의 교류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모든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원격 수업 조치를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이어가기로. 신규 확진자 184명이 발생한 5월. 감염 확산의 최대 고비는 부처님 오신 날. 방역당국은 많은 신도들이 오갈 것으로 예상되는 사찰 290여 곳을 대상으로 방역 강화에 나섰습니다. 법회는 좌석수 30% 이내로 인원을 제한하고 참석자 전원 마스크 착용과 합창단 운영은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제주 안심코드 등을 통한 출입자 관리와 법회 행사 참석자 2m 거리 두기를 의무화하고 공양 음식은 반드시 포장해 나눠주도록 했습니다. 종교 행사로 인해서 또 다른 감염이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편 지난 3일 이후 노래방과 PC방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된 제주국제대 레슬링부 관련 확진자는 오늘도 1명 추가돼 2주 만에 63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방역당국은 전파력이 기존 바이러스보다 30% 정도 높은 변이 바이러스 영향일 수 있다고 보고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 지역에서도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에 이어 2차 접종도 시작됐는데요. 1차 접종과 2차 접종 사이에는 반드시 정해진 간격을 지켜야 하는데 보건소가 일부 접종자의 2차 접종을 제멋대로 늦추는 바람에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지난 2월 26일 제주시 한림읍의 요양병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을 받았던 간호조무사 A씨. 1차 접종을 한 지 12주째인 5월 15일부터 21일 사이가 2차 접종 예정일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제주 서부보건소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서부보건소에 전화를 해보니 예정일보다 열흘 뒤인 5월 30일쯤에 2차 접종을 받으러 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A씨가 요양병원에서 1차 접종을 한 뒤 요양원으로 직장을 옮겼기 때문에 보건소에 따로 찾아와서 2차 접종을 받아야 하는데 보건소의 접종 일정에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다른 퇴소자들도 좀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좀 모여야 그러니까 10명이 모아져야지만 접종이 가능해가지고 유럽 같은 데는 접종 간격이 16주예요. A씨처럼 1차 접종 이후 직장을 옮기거나 그만둔 사람 등에 대한 접종 계획을 미리 세워놓지 않았다가 2차 접종이 늦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A씨는 거주지인 제주보건소에서 접종하기로 했지만 여기서도 예정일보다 사흘이 지난 5월 24일에 맞게 됐습니다. 처음에 8주였다가 12주로 늘어났는데 12주로 늘어난 것까지도 과연 이게 안전할까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와중에 그 12주 내에서도 못 맞고 13주가 돼서 맞는다고 하면 아직 유효한가? 나는 괜찮은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 간격은 4주에서 12주. 명백한 허가 기준 위반인데도 제주도는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조차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2주차를 벗어나서 접종한 사례는 제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주차까지는 계속 준수하면서 접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너무 앉아서 컴퓨터만 하고 밖에를 이렇게 사정을 모르니까 우리가 뭐가 부당하다라고 느끼는 거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하는 것 같아요. MBC 뉴스 조윤호입니다. 제주도는 어제 자치경찰단 등과 함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합동 특별 점검을 벌여 방역수칙 위반 1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방역수칙 위반 집중점검이 진행된 지난 10일 이후 하루 적발 건수로는 가장 많은 것으로 밤 11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노래방 등 3곳과 유흥시설 내 마스크 미착용 등 5곳에 과태료를 물리고 11곳에 행정지도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제주공항 이용객이 1년 만에 갑절 이상 늘었습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공항 국내선 이용객은 231만 8천여 명으로 작년보다 2.2배 증가했습니다. 하루 평균 항공기 운항 대수도 지난해 250대에서 1년 만에 490대로 늘었는데 탑승률은 82.2%로 성수기 수준을 보였습니다. 드림타워 쇼핑몰을 대규모 점포로 등록하지 않고 운영해오다 제주시와 소상공인연합회로부터 고발을 당한 롯데관광개발이 결국 사과를 하고 상생발전 계획을 내놨습니다. 제주시는 드림타워의 대규모 점포 등록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드림타워의 의류 매장과 푸드코트, 바닥 면적이 3,442제곱미터로 대규모 점포 기준인 3,000제곱미터를 넘지만 롯데관광개발은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에 이어 소상공인연합회가 유통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 지난달 19일 대규모 점포 등록을 신청한 롯데관광개발은 면적 산정과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혼란과 불편을 줬다며 사과하고 소상공인과 재래시장, 향토기업에 대한 지원, 그리고 소외계층의 복지 물품 지급, 드림타워와 재래시장을 잇는 셔틀버스 운영 등의 상생 방안을 내놨습니다. 사실상 백기를 든 셈입니다. 지역 상생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것이 협의하고 대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을 기회로 계속 지역 상인들과 협의를 거칠 거고요. 제주시는 상인단체와 유통업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열어 드림타워 대규모 점포 등록 여부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중소 상인 여러분들이 영업을 할 수 있는 여건과 그리고 제주도의 지역 경제 그리고 소비자 편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롯데관광개발이 제출한 상권 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상인들은 상생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보다 진정성 있는 협의를 요구했습니다. 외국에는 빼진 상태에서 영향평가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해서 좀 뭔가를 좀 더 정확하게 영향평가를 해서 좀 지역에 어떻게 서로 상생해야 되는가를 깊이 있게 좀 생각해 달라고요. 제주시는 협의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롯데관광개발이 서류를 보완해 제출하면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한 번 더 열어 논의한 뒤 대규모 점포 등록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제주도가 공공배달앱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됩니다. 제주도는 이달 초 공공배달앱 관련 TF팀을 구성하고 공공배달앱 도입 여부와 함께 도입 시 앱을 자체 개발할지 아니면 이미 개발된 앱을 활용할지를 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간 배달앱은 이 배달 중개 수수료가 등록업체 전체 매출의 10% 이상인 반면 공공배달앱은 2%대 수준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공배달앱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인데 제주도는 7월쯤 공공배달앱 도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잠수 장비와 작살총으로 고급 어종만 골라 잡은 뒤 판매한 A씨 등 7명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2019년부터 최근까지 서귀포시 남원읍 앞바다에서 다금바리와 해삼 등 170kg을 불법 포획한 뒤 50kg가량을 판매한 혐의입니다. 해경은 이들에게 수산물을 사들인 음식점 대표 2명도 입건했습니다. 야간 맨손업을 금지시킨 제주도 고시를 놓고 동호인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해루질 동호인들은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 집단이 공유수면을 사적인 재산으로 인식해 관광객이나 도민들이 바다에서 누려야 할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며 고시를 폐기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최근 이 같은 청원글이 올라와 2천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제주도는 마을어장 해루질을 놓고 어민들과 동호인 사이의 갈등이 이어지자 지난 4월 고시로 야간 해루질을 금지했습니다.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성명을 내고 노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2공항 백지화를 즉각 선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노영욱 장관이 취임사에서 제2공항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지만 당정 협의에 따라 도민의 반대 결정을 수용해야 한다며 명확한 입장 발표 없이 제2공항이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포함된다면 도민의 강력한 저항으로 문재인 정부의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 MBC 시청자위원회 회의가 오늘 오후 본사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박찬식 위원장 등 신임 시청자위원 10명이 위촉됐고 위원들은 제주 MBC가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임 위원은 여성과 노동, 인권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년입니다. 차량에 불을 지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오늘 새벽 1시쯤 제주시 본계동 한 빌라 주차장에서 승용차의 유리창을 깨고 기름을 부어 불을 지른 혐의로 60대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임금 60여만 원을 받지 못하자 사업주 차량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 제주 동부경찰서 앞 사거리에서 20대 남성 A씨가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 전신주를 들이받아 사고 충격으로 차량에 불이 났습니다. 경찰은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신원을 밝히지 않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하고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김영경 판사는 홀인원을 한 뒤 골프보험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에게 벌금 200만 원, 51살 B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제주 시내 한 골프장에서 한 타 만에 홀컵에 넣는 홀인원을 한 뒤 기념품을 500만 원과 200만 원어치씩 결제하고 카드 승인을 취소했는데도 마치 구매한 것처럼 영수증을 제출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